안녕하세요. 난천 아이수업 오늘 진행의 민경수입니다. 지난 18일이었죠.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어떤 실력들을 잘 발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수능이라는 어떤 잣대를 놓고 아이들을 좀 줄 세우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교육계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와 요구들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들이 유효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사회 그리고 과정은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고민에 대한 현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교육대전환 특별기획 3부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함께할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아, 김태진, 안혜령 씨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일 신난 우리 김세아 씨. 네. 평소에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사실 제가 예. 결혼도 안 한 상태고 예. 아이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난처한 아이 수업에서 섭외 전화가 와서 네. 좀 난처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있어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거 부랴부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와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는데 네. 한편으로는 저도 학생이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 우리 세아 씨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자, 소개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다음 네. 주에 한번 깊이 파보도록 하고. 네. 네. 자, 우리 김태진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의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그런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쭉 어떤 살아오는 과정, 그걸 좀 벗어나서 이렇게 쭉 어떤 생활을 해오셨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강연과 또 얘기들도 하고 계신데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제가 이제 교육 쪽에 관심이 예. 그래서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학창 시절을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막연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대기업에 취업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 미래를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막연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운이 좋게 대기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오. 네, 대학교 졸업하면서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네.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아니 그러고서 때려치고 나서 좀 예. 재밌게 살아봐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네. 커피 트럭을 만들어서 커피를 팔면서 전국 일주를 일단 했어요. 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계 일주를 이제 하겠다고 무일푼으로 나가서 예. 야. 한 30개국 정도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은 창업을 해서 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요즘 그 하고 있는 직업이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요? 네. 아니 완전 지금 10개면 거의 사기꾼 아닙니까? 10개 사기꾼으로 지금 부르시는 아니 이제 거예요?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특히나 보기 힘든 네. 케이스죠. 그래서 그렇죠. 엔잡러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엔잡러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교육에 관련해서 어떤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 틀에 박힌 과정들, 그런 과정을 이제 깨치고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김태진 씨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안혜령 씨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혜령 씨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저는 아직 딱 10년밖에 안 됐어요. 졸업한 지. 아, 그래요? 딱 10년밖에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생각보다요. 솔직하게 하세요 방송을. 이상하다. 한 20년 안 됐습니까? 20년. 이상하다. 네, 10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 넘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네.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근데 반면에 중학교 때는 또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진학을 해서 이 적응의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었어요. 아, 울기도 그래요? 많이 울었었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좀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오늘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하, 그래요. 각자 좀 세대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교육에 대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교육의 문제들 지금부터 저희가 현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답을 제시해줄 오늘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님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그러냐고 묻지 말고 가르쳐 갈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네, 네. 예, 오늘 저희가 난처한 아이 수업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네. 예,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할 교육의 문제가 일단 뭘까요? 네,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광주시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이한 기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부장 역할을 하는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네. 학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주 고되고 거기서는 되게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네. 아이고. 악성 민원, 체벌 이런 아주 어려운 일들을 그것도 장장 18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따뜻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꽤 한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이 치러지고 또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들 또 마음 아파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저지르면 어쩔까라는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우리 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육장님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 예, 남의 예. 뒷조사를 함부로 하고 다니고? 뒷조사했는데 결혼 안 하셨더라고요. 본인도 안 하셨잖아요. 여기 죄다 안 했어요. 나올 가족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교육장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교육자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다 안고 가실 수 있었습니까? 상당히 궁금해져요. 응. 예. 한 아이가 아니라 네, 저는 상추 씨를 뿌리고 네. 상추 씨도 속지 못할 만큼 아까워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한 인간의 생명을 네.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그 과정들을 좀 찬찬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1992년도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갔으니까 그 당시에 공업계 고등학교는 조금 열악했어요. 네. 가정 환경이.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가서 담임을 처음으로 3월 2일 날 한 반에 담임을 딱 들어가서 우리 애들 만나려고 8시 반에 갔는데 네. 한 반이 50명인데 반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죠. 야, 애들이 아직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반말을 해서 그러나 보다. 미안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어요?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또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담임쌤으로서 나는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는지 궁금한데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좀 짜증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안 온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그러면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하루 그 학교 학생들 등교할 상황을 봤더니 학교로 오는 시간이 아침부터 하교 시간까지 계속 오는 학교.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두 번째 깜짝 놀라는 것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만 꿈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우연히 우리 집에 그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네. 우리 아내하고 제 딸이 같이 살았죠. 어머. 근데 우연히 밤에 8명이 찾아와서 안 가는 겁니다. 에?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월화수목금. 방이 10평이니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왜 오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좋대요. 에? 아. 여기서 살아보고 싶대요. 어머. 지금 여름방학이 되려면 1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아볼게요. 어머. 그 말도 안 된 말도 안 된 어디 정말 말도 안 된 야. 이야기를 해서 내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한테 그런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예. 그 학생들을 데리고 살았고 어머. 그 해 2월 달까지 데리고 살았으니까 6월부터 데리고 살았으니까 12월까지니까 몇 개월인가 6개월 동안이죠. 네. 8명을 10평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경험이 저는 있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사실 이렇게 가족끼리도 이렇게 10평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예. 사는 게 예. 좁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 가족만 돼도 10평이면요 그러니까요. 난리가 나요. 서서 진짜. 자야 돼요. 예. 10평이면. 근데 이제 아내분의 따님까지 계셨고 거기에다가 8명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제 지내셨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아내분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같이 살았다는 거는 이제 또 아내분이 허락을 해주신 건가요? 제일 힘든 것은 그 아이들 도시락 8개 싸는 거죠. 아, 도시락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는 도시락이 없을 때니까요. 예. 어. 그리고 이제 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서 자기 이불을 개우고 사모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애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 어려운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까 네. 아내는 처음에 이혼하자고 아. 못 살겠다고. 예. 그리고 나는 저런 애들을 처음 봤다고. 네. 그랬지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하고 정이 들고 어. 아 애들이 이쁜가 봐요. 아. 근데 애들은 나보다 더 제 아내하고 더 친해요. 왜 그러냐면 어. 제 아내하고 내 흉을 보면서 예. 친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잘 치우지 않는 모습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예, 성향이 그래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아. 네, 서면을 반대했습니다. 네. 아니 대단하시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8명이 왔어요. 예. 안 가겠다고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리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도 이게 솔직히 결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쉽지가 않죠.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물론 예.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네.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 날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 집에 살면 말을 잘 들을게요. 아니 학교에서 말 잘 들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 이 집에 살아야만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허락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뒤로 계속 오게 되고 우리는 이제 체념 상태에서 여름방학까지만 산다고 했으니까 아. 시작하기 전까지 한 달 예. 반 그랬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살았죠. 근데 이제 정이 들게 되고 아이들의 변화가 되고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성적뿐만 아니라 자기 꿈을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난 게죠. 제가 신이 난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되는 거구나라는 신이 나서 저는 시작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게 10평에 8명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더 늘어났다면서요? 그 얘기 나도 들었거든요. 공기자처럼 막 이렇게. 아니, 야, 8명도 너무한데, 야 거기서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감당이 되십니까 예. 그게? 예, 그 고민이 있습니다. 예. 93년에 92년에 그 학교를 들어갔고 네. 92년에는 실망을 해서 힘들었고 예. 네. 93년에 그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서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고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겠다. 어머. 이 10평의 아파트에서는 마을 주민들도 싫어하고 우리 그 너무 좁고 그렇다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사를 가자. 어디로? 우리가 늘 토요일 일요일 데리고 다니는 용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용전을 지나면 큰 강이 흐르거든요. 네. 그 강에 버려진 폐가가 있어요. 폐가. 폐가를. 저 폐가를 가서 물었어요. 이장님한테. 이장님, 저 폐가 우리가 좀 빌렸으면 안 되나요? 뭐 빌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신은 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 다 8명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입니다. 근데 선생님 같이 안 생겼는데. 그럼 저희들은 지금 정상적인 학생입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태도가 불량학생 같은데 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은 저희들을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요, 나는 저희들하고 데리고 사는 게 좋아서 삽니다. 그럼 아내랑 딸들도 애들도 다 옵니까? 네, 다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을 4,000평의 감나무 바닷대에 있는 창고를 어머. 오. 개조해 가지고 어. 예.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로 거배를 하고 어머. 근데 내 아내는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래요. 네. 그 먼 곳으로 네. 당연히 안 가려고. 외딴 곳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딸 초등학생인데 거기 다니려면은 어떻게 다닐 거냐고. 아이고. 근데 내가 설득한 게 아니고 네. 내가 데리고 산 아이들이 설득한 거예요. 선생님. 사모님 말을 안 듣죠. 누가 설득해봐. 자기가 설득한 겁니다. 사모님 거기 가면 방이 여러 개잖아요. 4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사모님 방으로 넣어줄게. 예? 그게 가장 현실적인 그 애들 대안이었나 봐요. 오. 바로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그곳이 바로 여러분 그 화면이 이제 이 화면입니다. 우리 여기 아, 가서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았던 여기 있는 건책 사고 우리 애들하고 데리고 살면서. 야. 예. 근데 이제 8명밖에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빨간 프라이드였어요. 제 차는 6076이네. 기억도 안 지워지네요. 예. 아침에 아들 일찍 밥 먹여가지고 네. 학교 4명 없는 데려다 놓고 또 빨리 와서 또 4명. 어.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 또 한 4명 데리고 없는 우리 집으로 어머, 예. 픽업까지. 또 가서 또 4명. 예. 아이고. 그렇게 하려면 2번 왔다 갔다 왕복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 때는 8명 이상의 정원은 처음에 불가능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네. 학생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저 지금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네네. 아니 그 식구가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 월급이라는 게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으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줘요. 불도저 불도저. 또는 무모함.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월급을 가지고 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안 해봤고 지금도 좀 어려울 때 그 생각을 하지만 또 잊어먹고 저는 이 아이들이 달라가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잊어져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어머. 예를 들자면 아무 꿈이 없던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따로 학원을 다니고 또 자기는 대학을 가겠다고 공부를 하며 네.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고는 전혀 관심 없던 아이들. 그래서 그 부모님들조차도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너무나 힘들어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밤에 촛불을 켜놓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월급 물론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십시오. 저기가 저 토끼장입니다. 예. 네. 여기는 없지만은 어디입니까? 닭도 키우고요. 오. 토끼도 키우고요. 또 우리는 이 채소도 키워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자기 아이들이 변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게 학교 졸업이나 할까 그런 아이였는데 꿈을 갖고 학원을 다니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뭔가 달라지니까 저렇게 와서 김장도 같이 해주고 와. 저희들이 학교를 가고 남은 시간 없는 그 동안에는 농장 청소도 해주고 어머. 또 우리가 키우는 여러 가지 채소도 길러주시고 네. 그렇게 공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그 학교에 좀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까지 설립하셨다고 또 전해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소식? 아유 저희가요 여기 다 뒷조사 전문가들이에요. 어차피 애도 없어서 할 일도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처음에 그 8명의 학생을 데리고 집에서 10평 아파트에 살았고 아까 용전이 농장에서는 한 9년 데리고 살았던 애들 숫자를 세어보니까 70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교육청 장학사가 되었습니다. 네. 교육청 장학사가 돼가지고 어떤 업무를 맡게 되냐면 중도 탈락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자살 업무를 맡습니다. 학교 폭력 업무를 맡습니다. 성폭력 업무를 맡습니다. 집단 따돌림 업무를 맡습니다. 교통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보기만 해도 정말 남이 싫어하고 민원이 많은 부서지요. 주제만 들어도 지금 닭살 돋는 거 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요. 주제네. 예. 예, 그러한 짐을 장학사 하나에게 주는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장학사가 됐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우리 강주에서 그 당시에 또는 지금 1년에 학업 중단자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글쎄요. 그래도 한 반에 뭐 한두 명 정도?
예. 또 그런 정도 생각. 그런다면 강주 전체에서 약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래도 또 조금 안 나갔다 다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그만둔다는 아이들. 학교를 완전히요? 중도 탈락해버려요. 한 1,000명 광주가 크니까요. 와.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그래도 그 학교 그만두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100명? 100명. 선생님? 저도 제 생각에는 이제 정작 그만두는 친구들은 그래도 한 학교에 한두 명이 이제 최대지 않을까 해서 한 100명, 100명. 100명, 200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관두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 당시에 우리 강주시 교육청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00명입니다. 1년에. 1년에요? 1년에. 아니 저 와. 1,000명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제- 많이 말했다 했고. 제일 그래도 접근했네요. 와. 영리해 보이시기는 해요. 어딜 가서요? 근데 2,000명이면 강주의 제일 큰 대형 학교가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 숫자가. 그 학생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부모님들은 정말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뭐 무슨 더 좋은 일로 인해서 어디를 간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학생 수는 아주 적은 편이고 그냥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2,000명 가까웠었습니다. 지금은 강주 한 1,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인구수도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학업 중단을 합니다. 와. 많죠. 예. 그러면 학업 중단한 아이들은 밖으로 나갈 때 정말 목표를 갖고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간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강주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가 2002년입니다. 이 중학교에서는 말썽을 부리니까 저 학교로 전학을 보냅니다. 네. 근데 저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전학을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전학을 저리 갔다고 하고 저 아이는 전학을 이쪽으로 갔다고 안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공주견 뚝 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중학생이 약 600명 내지 700명입니다. 와. 이 아이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네. 선행, 효행, 공경 막 이런 일 하겠습니까? 학습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청에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인데 그 여력이 없네. 지금 영재 아이들도 키울 여력이 좀 부족한데 다음 과제를 넘기세. 아닙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 아이들을 만약에 우리가 앉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돼서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커집니다. 꼭 좀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다음에. 다음. 그래서 저는 100명의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생활지도 부장 맡은 장학사였기 때문에 생활지도 부장들이 많으시죠. 네. 우리 매달 12만 원씩 매달 만 원씩에서 1년에 12만 원씩만 거두면 학교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네. 어떻게 가능해? 1년에 총 걷어봤자 1,200만 원인데 그걸 갖고 학교가 가능해?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를 하나 만듭시다 라고 해서 만든 학교가 영연학교입니다. 예. 영연학교는 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저쪽에 힘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살피고 아름답게 키워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와 있어라. 우리는 아이들이 조금 늦게 와도 안아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 안밥 안 먹고 밤도 먹이고요. 선생님 나는 지금 너무나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살짝 좀 봐주기도 하고 선생님 나는 영수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차라리 책을 읽을래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2008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네. 그 아이들이 약 한 1,700명이 그 당시에 이미 학교를 그만뒀을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는 그리고 홈스쿨 데이 와서 선생님 우리도 그때 저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즉 우리 아이들 세월이 가르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게 용연학교입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전국의 모든 대안교육 장기 위탁교육기관의 모델이 된 겁니다. 네. 교육부에 예. 이게 용연학교였습니다. 아. 네네. 사실 이렇게 한 2,0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반에서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런 친구들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또 이제 그 반에서 학교에 잘 적응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 신경 쓰는 것도 많이 벅차하시는데 이렇게 적응 못하는 친구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꼭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저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나는 왜 저 애들한테 더 애착을 갖고 나는 말썽을 부려가지고 교육청의 장학사 시절 그 어머니가 와서 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
어쩔 때는 어이없는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대성통곡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고 왜? 상담해줘야 될 사람이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슴이 아파요. 아. 근데 여기서 말하기 싫은데요. 제가 좀 아파했어요. 네. 성장했을 때 아빠를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예, 정말 마음 아프게 잃었어요. 그 이런 일들이 예.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내 자식 같은 우리 아이들 절대 놓치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형제가 사남 4년입니다. 많이도 낳았지요. 몰라 그렇게 많이 낳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밑에서 셋째니까 우리 아버지 49살, 전 초등학교 5학년. 모든 형제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네, 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학교라는 공교육 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명이고 나는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뭔가 예. 평행 이론이 느껴지는데요. 8남매셨잖아요. 네네. 처음 찾아온 아이들도 8명이었잖아요. 소름. 그래서 그런 걸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교육장님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지금 교육의 어떤 방향을 보면은 아이들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동화가 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뭔가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네네. 과정들을 쭉 겪어오셨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이 화두 때문에 네네. 서로 지금 얼굴을 맞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등교하는 사진입니다. 참으로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우리는 길면 한 2개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학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많이 부실했어요. 그리고 금방 코로나가 끝날 거고 점점 우리는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난 이렇게 올 거라고 누구도 상상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학교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온다. 선생님을 맞이한다. 절대 마스크를 벗지 못하게 한다. 화장실 다닐 때도 같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단체 활동도 하지 못한다. 체험학습도 같이 못 간다. 그리고 수업도 원격으로 한다. 우리 아이들이 우울하기 시작이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사람은 우리 선생님처럼 옆에서 막 이렇게 재밌게 해주면 기운이 나는데 같이 전부 다 우울하게 대면도 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적은 차치하고라도 맞아요. 지금 굉장히 너무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수능이라는 일, 공부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적에 대한 격차가 또 뭐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애들과 입지에 없는 애들도 있고 또 이제 선생님이 바로 붙어서 조금씩 가르쳐야 될 그 기초학력 우리 아이들을 그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로 학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 아이들은 제대로 가르쳐야겠는데 그게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매일 누워 있으면 학교에 가면 공부라도 한 줄 알고 착각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워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부모님대로 한장. 힘들어하는 그런 네. 상황이죠. 네네. 아니 진짜 저는 이제 아이는 없지만 조카들은 많아요. 네. 근데 보니까 와 이거는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들도 힘들고 다 힘들더라고요. 엄마들은 돌면 밥 해야 돼. 돌면 밥 해야 돼. 미치겠다 그러고 애들은 정말 무기력해져가지고 맨날 맞아요. 침대하고 물화일체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확 찐자가 됐어요. 애들은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또 그것도 고민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친구를 못 만나니까 맞아요. 그게 더 우울하다고 그러죠. 친구 얼굴도 모른대요. 다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참 이 코로나 시대를 좀 잘 극복해 나가야 할 텐데 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이 또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을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도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선생님은 아까 처음부터 봤지만 제일 영리해요. 저요. 네, 왜요? 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제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진 게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아프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네. 저는 봤습니다. 어. 그게 저는 트라우마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어두운 얼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많이 웃었네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아이들이 지금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비교적 이쁜 폭력치고는 이쁜 표현입니다. 저거는 어. 마치 옷을 이렇게 가다듬어 준다, 매무새를 가다듬어 준다 이런 고마워. 느낌이기도. 그러나 학교에서는 예.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네. 정말 힘이 들어서 왕따를 당해서 그 다음에 또 남들로부터 갈취를 당해서 네. 또 무시를 당해서 또는 성적이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다가 아이들이 목숨까지 버리는 일들이 아우.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는 싸우지 않아. 우리 아이는 가해자 피해자가 될 리가 없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모든 우리 아이들 가해자 될 수도 있고 맞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저 위클래스, 위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예. 제가 강의를 나온 목적이 여기가 있습니다. 네. 나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꼭 한 번쯤은 이 부분은 메모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정말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에 대한 지금부터 정보 제공을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오. 자, 예전에 학교 상담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네. 위 클래스입니다. 위. 위 클래스. 여러분 WE는 알겠죠? 위, 우리. 네. 근데 위가 하나 더 붙었죠. 저건 이모션. 이모션. 즉 상담실입니다. 근데 이 상담실은 강주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교육을 받은 상담 교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어떤 선생님이 대강 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 교사가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학교를 한번 가보십시오만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공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공간 정도는 다 꾸며놨습니다. 거기서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 학부모님 상담도 해주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족하고 좀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 강주시 교육청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부는 동부에 비해서 학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센터가 2개가 있고 네. 동부에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로 어려우면은 위센터를 찾으면은 여기는 진단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 상담 전문 인력으로 안 되면 병원에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학부모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정말로 전국에 어디다가 내놔도 우리 광주에 있는 위센터들은 가장 잘 돼 있다라고 우수 기관으로 표창이 될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근데 좀 비용이 걱정됩니다, 선생님. 비용 일체 무료입니다. 오, 진짜요? 네, 야. 일체 무료입니다. 야.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교 사는데 왜 비용을 받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인데요. 센터는 그래도 조금 마찬가지 없습니다. 아. 그러나 위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좀 힘들어서 어느 병원으로 연계를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했을 때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 정도면 그것도 교육청에서 다 치유까지 해줍니다. 오, 네, 야.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좀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시고 네. 도움을 네. 요청해 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센터에서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예방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이나 거기에서 전 도저히 이제 학교 못 다니겠어요. 진짜 학교 가기 싫어요. 아니면 딴 데로 전학 보내주세요.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한 어떤 대안들은 없을까요? 대안. 예. 저는 대안이란 말조차도 저는 썩 좋은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있는 학교만이 학교고 나머지 다른 데서 배우는 잠재적 교육 과정은 대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만 공교육에서 그 애들의 끼와 그 애들의 적성을 다 우리가 다
못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 많은 애들의 적성에 맞는 또는 특기에 맞는 걸 다 못 해주니까 그 애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거지. 학교 밖으로 나와서 얘들이 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안이라고 이제 쓰는 용어입니다만 대안.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위스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위스쿨. 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캠프 햇살 마당은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게 하는 학생이거나 있기를 하나 방임했거나 부모님이 또는 부모가 계시긴 하나 도저히 이 아이가 여러 애들과 같이 활동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다른 아이한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수녀회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집을 하나 예쁘게 사가지고 네. 궁전같이 꾸며가지고 거기에는 놀이시설부터 정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수녀님들과 상담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집에 바르다 주기도 하고 같이 데리고 살기도 하는 네. 초등학생용 캠프 햇살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 학생 치유 및 보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캠프 햇살 마당입니다. 지세우면 무엇이냐? 지세우면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이 뭔가 세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세움. 그랬을 때 그 애들만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올해 만들어져서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 부모님의 상처, 빠른 회복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관이 지세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학생 마음보듬센터 저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걸 만들 때 제가 담당 과장이었는데요. 네. 아이가 지적 장애도 아니고 경계선상이거나 그 사이에 있으면 보통의 아이로 생각을 하고 학교와 학부모는 늘 마찰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이상한 아이로 봐요. 정신 이상자로 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지 선생님은 그렇죠. 치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병원을 데려가라 하면 부모님이 또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 1.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다음에 어디 갈 때 정신과 간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비용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뽑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 한 분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진단해주고 다니고 치료해주고 한 명은 안에 계시면서 내담자 상담을 받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강주학생 마음보듬센터인데요. 이 정신과 청소년 정신 쪽에 있는 의사님들을 모시는 게 무척이나 비쌉니다. 우리 현 교육감님 월급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모셔요. 그러다 보니까 모시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여러분을 모셔가지고 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가 용현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용현학교는 중학교 학생들이 위탁을 받았다가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가고 갈 수 있도록 적은 원조교회가 있습니다. 네. 용현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나 선생님 이제는 학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용현학교로 가는 거 아니 자기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현학교가 전국의 모델이 되니까 교육부에서 전국이 다 이게 바로 대안이다. 이렇게 만들으라고 전부 다 뭡니까 지원금을 30억씩 줍니다. 근데 다른 시도에서는 그걸 안 하고 싶어해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달라고 했어요. 우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들은 이미 만들었잖아. 그건 우리 돈으로 만들었잖아요. 선생님들 돈으로. 아 맞다. 주세요. 해서 만든 것이 돈보스코. 여기는 고등학교 학생 위탁교육기관. 네. 이제 푸른 꿈 창정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네. 적성이 또 안 맞아요. 그럼 다시 시험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어디 공고나 상고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와 비슷한 학교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푸른 꿈 창정학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이 네. 대안학교라는 대안교육 이런 용어를 좀 대체할 만한 용어를 제가 좀 고민해봤는데 네. 창의교육 뭐 내지는 넓힘 학교 뭐 이렇게 좀 뭔가 넓혀 있잖아요.
넓힘은 아닌 것 같는데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대안이 없네요. 예, 현명해 보인다는 거 취소하신대요. 네, 아니 근데 교육장님, 그 사실 이런 뭐 기관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거기 가면은 뭐 맨날 뻔한 거 하더라, 뭐 그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네, 네. 사실 또 안 가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잘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컨텐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오늘 질문 중에 예. 가장 훌륭한 질문. 아 진짜요? 역시 MC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희들의 가장 위크 포인트를 찍어내는. 아 진짜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고민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네요. 아, 맞습니다. 건물을 여러 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고 싶고 거기서 결과가 좋게 나오고 부모님들 만족해서 만드는 거지. 네. 누구의 그 소설의 이름처럼 너희들의 청춘, 너희들의 천국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교육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중심에 하느냐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면 이런 게 좋겠니? 라는 즉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생 자치가 1번입니다. 자치. 학교 폭력도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아이들끼리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저 나쁜 애 괴롭히지 말자. 우리 괴롭히지 말자. 아이들이 일어나는 민주 시민 교육이 되는 게 우리가 마지막 네. 목표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기관을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저도 뭔가 칭찬을 받고 싶어서 네. 대안할 수 있는 걸 지금 또 생각했어요. 햇살 교육, 햇살 학교. 아, 좋네. 햇살은 공평하게 이렇게 딱 비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생각 그거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근데 아직 조금 덜 저는 생각보다, 네.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거, 혹은 이제 우리 선생님께 내 고민을 상담하는 거, 부모님께 내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 이때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어쩌면 못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제공되는 방안들이 또 있을까요? 네네. 이분이 아까 1등, 네. 저분이 2등. 예. 저는 이렇게 아직도 누가 잘했다는 것을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질문한 것 중에 정말로 훌륭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상담실에 들어가면 왜 왔어? 뭘 또 잘못했구만. 들어와봐.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적어봐. 앞으로 고칠 수 있겠어? 여기 뭐 해와? 이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상담이에요. 어서 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지금 이야기 안 해도 돼. 좀 기다려. 그리고 네가 지금 많이 힘들면 좀 누워 있어도 돼. 그리고 너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거든, 언제든지 와. 선생님 너를 기다려줄게. 네가 말로 못하면 글로 써도 돼. 응? 괜찮아. 너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알았지? 밤에도 전화해. 내가 받아줄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상담실에 예쁘게 꾸며놓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름이에요, 여러분. 네. 부름이, 예. 저는 부름 이야기를 여러분 좀 꼭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제가 2015년 어느 날 학교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는데, 학교는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물론 그건 자살인지 뭐 자기가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전화 내용이 그 난간이 있어요, 없어요? 몇 분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무슨 이건 아니다 싶어요. 지금 학교는 아이가 떨어졌고 생명이 이도가고 한데 난간이 있냐고 전화로 물어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문이 없어도 부르면 달려가서 학교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된다. 네. 나는 그게 부름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건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법령에는 없네요. 안타까워요.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전문 담당자가 없어요. 맞아. 근데 오늘 이거 너무 급한데 오늘까지 해주면 안 될까요?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방법이 없네요. 아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숨을 막히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그랬냐고 묻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딘가요? 어딘가요? 바로 쫓아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달리자.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가자. 누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와 전문가가 네. 부르면 달려간다. 어. 부르면 달려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의 잘못을 주체가 끈 다음 일이고 그 아이들을 구하는 것, 선생님의 다침을 구하는 것, 그 관계 회복을 서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우리는 부르면 24시간 달려간다. 아미고 나지고 없다. 부르면 달린다. 언제든지 달려간다. 1. 두 번째,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갔다 왔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이 갔다 왔지만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까지 살피겠다. 세 번째는 모두가 함께한다. 교육청만 갖고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잘해야 됩니다. 많은 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이런 기관들을 가지고 함께해서 우리 학생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게 부름입니다. 부름이 정신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제가 지금 순간 탁 울컥했거든요. 그 진짜 가서 무조건 어디든 가서 우리가 보듬는다. 그 마지막 삶의 끝에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 입장에서 그 마음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애가 너무 많습니다. 애를 좀 들어드릴까요? 간단하게. 네. 예. 비가 엄청나게 파묻는 날, 잠들기 직전에 전화가 옵니다. 한 새벽 1시쯤 됐어요. 네, 강주시 교육청 박주정 과장입니다. 나 어디 교감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자살을 한다고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아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네, 아이 핸드폰 바로 추적 조회하겠습니다. 달렸습니다. 아이가 찾아냈습니다. 근데 아이를 찾아냈다고 한데 가봤더니 아이가 아니고 강이에요, 강. 네. 핸드폰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핸드폰만 찾아갖고 뭐 할 겁니까?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리로 내려가 봅시다. 난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어서 미끄러졌는데 나도 물살이 흘러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나도 그냥 끌려 내려가니까 살려달라고 밧줄을 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냥 올린 사람들이 막 저한테 화를 냅니다. 지금 사람 찾으려고 하는데 뭔 사람이 와서 뛰어내리고서 난리야. 근데 끌려 올라갈 때 다리 난간에가 여러분 하얀 물체가 있는 겁니다. 봤더니 그 학생은 뛰어내려 죽고 싶어서 뛰어내렸는데 살고 싶으니까 이 밑에 있는 다리를 잡고 있어요. 아이고. 살렸어요. 살려놨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 걸 알아봤더니 집은 다 무너져 버렸고, 집이 무너졌다는 건 집안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집 건물 자체가 무너진 슬래트 집. 와. 요거 2학년. 밑으로 동생들 3명. 엄마는 아버지는 둘 다 알코올 중독, 중풍. 이 여고생이 가장. 어쩌란 말입니까? 살려놨지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나는 협업하자는 겁니다. 다 모이십시오. 다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살립시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이 여고생 정신과 치료비부터 상담비 우리가 절액 지원합니다. 이 아이의 학생들 동생들을 교장 책임하에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 학용품까지 모든 거 우리가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NGO 단체에서 저 집 한 놈 쓰러뜨리고 좋게 집 한 대 지어주십시오.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저 애들이 집 쓰러지고 나서 어디 갈 수 없는 동안에 어느 단체에서 저 애들 좀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치료받게 좀 해주십시오. 지자체 단체에서 도와주겠습니다. 한 분은 빨리 6개월 만에 빨리 치료가 돼가지고 미아원으로 취업하셨습니다. 여고생은 치료받고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어유. 그 밑에 있는 남동생들은 전부 다 지금 남동생 동생 세 명들은 전부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 함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내일이고요, 여기는 내일이 아니에요. 그 사각지대에서 모든 일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르면은 3 모두가 함께해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 함께 안고 가야 된다.
저는 이것을 부름이라고 명명하고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달려간다. 끝까지 책임진다. 모두가 함께한다. 와, 일단 요 세 가지 정신 자체가 우리 부름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근데 너무 궁금한 예. 게 또 생기는 게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활동들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와닿고 너무 감동적인데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아마 제 자신에 대한 원동력을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소진되어 있습니다. 아. 예전처럼 그렇게 할 정도의 힘이 없고 가끔은 저도 포기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바뀌면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강주는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데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교육부 장관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 이 제도를 보고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고민해 보시겠다고 갔는데 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열정에 의해서 하는 일은 그 사람이 끝나고 나고 가버리면 끝이지만 시스템으로 남으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과 인력과 이 정신을 지지해주는 리더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금은 소진되셨지만 네. 좀 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자고요. 네, 교육대전환 특별기획 3부작 난처한 아이 수업 오늘 저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잠깐 반갑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네, 교육장님 그동안 이제 학교 부적응 학생들,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 시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이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이 환경 조성에 전국에 있는 어느 곳보다 가장 좋은 환경, 가장 훌륭한 선생님, 네. 그리고 가장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우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공감한 부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을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헌신하신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이 존경의 마음을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멀게는 정말 뭐 저 먼 곳에 있는 아이들 도 좋지만 가깝게는 우리 조카나 뭐 옆집 아이들에게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조카들 놀러 오면 좀 잘 좀 놀아주시고요. 아닙니다. 예. 자, 우리 김태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교육은 결국 좀 공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해주신 교육장님이 또 몸소 그런 공감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런 걸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선생님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혹시 보탤 수 있는 뭔가 지점이 있으면 힘을 꼭 보태고 싶다라는 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야, 멋있다. 예. 이걸 빠뜨렸네 제가.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뭐 이렇게 나중에 또 보탤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있으면 같이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안혜령 씨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교육장님을 보면서 제가 이 중학교 때 좀 힘들었던 시기에 저의 문을 먼저 두드려 주신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생각이 참 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정말 생각이 많이 났고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학교를 다니는 매일매일이 정말 즐거웠었어요. 학교를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저같이 이제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학교를 사랑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이렇게 쭉 강의를 해보시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지점을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것 뜻한 선생님들의 말씀에 또 더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특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 지지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신 만큼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도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도 또 더 힘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자, 이렇게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 그리고 대안교육 선택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금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